상처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쳐라. 다시는 쉽게 못한다. 그대들은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는가? 말을 들은 직후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억울함이 밀려오는 그 경험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상처를 준 자는 이미 잊었는데 상처를 받은 자는 홀로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더 강하게 받아쳐야 했다고, 더 날카롭게 되받아야 했다고. 그러나 나는 보았다. 말로 되받은 자는 싸움을 얻었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자는 관계를 잃었다. 그 어느 쪽도 상처를 주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멈추게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전하려 한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참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을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권세 있는 자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었다. 내가 더 잘하면 된다. 내가 더 조심하면 된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그렇게 참고 또 참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볍게 대했다. 왜 그러한가? 상처를 주는 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 말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을 때 상대는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하여 참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상대에게 허락을 내어주는 일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맞서 싸우면 되는가? 나는 그 방법도 보았다.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이들이었다. 그 마음 역시 틀린 것은 아니었다. 억울함은 실제하는 것이고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도 나는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다. 감정으로 되받은 말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릴 뿐 그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다.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피로만 남았고 관계는 더 얕아졌으며 상처를 주던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참아도 해결되지 않고 싸워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것인가? 나는 그 물음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상처를 준 자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자는 그 무너짐 위에서 더욱 편안해진다.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다. 참거나 싸우거나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 가지 모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그 반복을 끊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했다. 권세를 가진 자, 말로 남을 누르는 자,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말은 저마다 달랐으나 그 말이 향하는 곳은 하나였다. 상대의 반응이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는 자는 감정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려는 것이다. 얼굴이 굳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을 피하거나 혹은 당황하여 해명하려 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반응이 그에게는 확인이 된다.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확인, 내 말이 이 사람에게 닿는다는 확인,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인이다. 나는 그것을 유배지에서 분명히 보았다. 나를 시험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툭 던져놓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자들이었다. 내가 움츠러들면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내가 흥분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내 고통이 아니었다. 내 고통을 드러내는 반응이었다. 이것을 알게 된 뒤 나는 달리 보기 시작했다. 상처를 주는 말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상처를 주는 말에 맞서려 한다.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려 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반응이다. 흥분한 반응이고 상처받은 반응이며 상대가 기다리던 바로 그 반응이다. 말의 내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던진 의도를 읽어야 한다. 그 의도를 읽은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상처를 주려는 자는 멈칫하게 된다. 그것이 시작이다. 반응을 거두는 것, 그것이 상대를 멈추게 하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반응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침묵하는 것인가? 그저 모른 척 넘기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침묵은 때로 무력함으로 읽힌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는 이렇게 읽는다. 할 말이 없는 사람, 혹은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그리하여 침묵만으로는 상대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내가 유배지에서 본 것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을 아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날아왔을 때 그는 흥분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잠깐 상대를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를 내놓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것이 전부였다. 해명하지 않았다. 반박하지 않았다. 사과하지도 되받아치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주고 그 이상은 내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 말을 던진 자의 표정이 달라졌다.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흔들림도 해명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확인 한마디뿐이었다. 상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의 힘이다. 그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균열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비슷한 방법을 스스로도 써보았다. 나를 시험하려는 자가 말을 던졌을 때 나는 그 말의 내용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 여기시는군요. 한마디였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이었다. 상대는 내가 흔들리기를 기다렸으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기다림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은 반응이 없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상처를 주려는 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말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스스로 물러난다. 말로 되받아치지 않아도 된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짧고 단단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 문장이 전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태도, 그대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태도, 그것이 말 한마디 속에 담길 때 상대는 비로소 멈추게 된다. 나는 오랫동안 이 물음을 붙들고 있었다. 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는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이 타고난 기질인가? 아니면 익힌 것인가? 유배지에서의 세월이 내게 그 답을 가르쳐 주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 스스로 세운 기준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저리고 밤새 그 말을 곱씹기도 한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상처 앞에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저 말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저 말이 나의 기준에 닿는가, 닿지 않는가를 묻는다. 나의 기준에 닿지 않는 말은 아무리 날카롭게 날아와도 깊이 박히지 않는다. 기준이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그렇게 배웠다. 처음에는 나 역시 상처를 주는 말 앞에서 흔들렸다. 억울함이 올라왔고 해명하고 싶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더 편안해졌다.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나를 움직인다는 뜻이었고 움직이는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해명은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몸짓이라는 것을, 분노는 상대의 말이 나에게 닿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리하여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상대의 말을 향해 반응하는 대신 내 안의 기준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했다. 이것이 기준으로 서는 사람의 힘이다. 감정으로 맞서는 사람은 상대와 같은 자리에 선다. 그 자리는 혼란스럽고 소모적이며 싸움이 끝난 뒤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으로 서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 있다. 상대의 말이 닿지 않는 자리,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을 상처 주려는 자는 당황한다. 공격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멈추게 되어 있다.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스스로 물러서거나 그 어느 쪽이든 주도권은 이미 기준을 가진 자에게 넘어와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이것을 몸으로 익혔다. 억울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부당한 말도 나를 깎아내리려는 시선도 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다른 이의 말은 결국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간다. 그 단순한 문장 하나가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말 앞에서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 저 말이 나의 기준을 흔드는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상처를 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가볍게 보이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고 참고 넘기면 그것을 약함으로 읽힐까 불안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굳이 한마디를 덧붙이고 굳이 표정을 굳히고 굳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가장 가볍게 보이는 사람은 가장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흥분할수록, 해명할수록, 되받아칠수록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었다. 무겁게 보이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상대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던지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위험을 꾸민 것이 아니었다.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무게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이 말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 말이 나의 기준을 건드리는가? 그 물음이 습관이 되었을 때 나는 반응할 것과 흘려보낼 것을 가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나의 기준에 닿지 않는 말은 흘려보내면 된다. 그것이 외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나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킨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다른 이의 말은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기준을 세우는 연습은 거창한 수련이 아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잠깐 멈추는 것이다. 이 말이 나의 기준에 닿는가, 닿지 않는가. 닿지 않는다면 흘려보낸다. 닿는다면 그때 비로소 돌아본다. 상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이 연습이 쌓이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날아와도 먼저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다르게 읽힌다. 이 사람은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는 말보다 먼저 느끼게 된다. 나는 그것이 가장 강한 방어라고 보았다. 칼을 들지 않아도 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상처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대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상처를 주려는 자가 가장 당황하는 상대는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갈 곳을 잃고 돌아가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상처를 피하려는 사람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상처를 피하려는 사람은 늘 상대를 살핀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말이 나를 향한 것인가? 그 시선이 끊이지 않으니 늘 긴장 속에 있고 관계 안에서도 편히 쉬지 못한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상대를 살피는 대신 자신을 살핀다. 나는 지금 나의 기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중심이 되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말이 많지 않았고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누군가 상처를 주는 말을 던져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 그 얼굴에는 냉담함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함이 있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따뜻함이었다. 나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깊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흔히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양보한다. 상처를 주는 말에도 웃고 부당한 대우에도 참으며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일에 자신을 쓴다. 그러나 그렇게 지켜낸 관계 안에서 정작 자신은 사라지고 없다. 관계를 지키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관계 안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고 나를 잃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결국 무너진다. 그리하여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일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한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상대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며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며 처음에는 상처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피할수록 상처는 더 가까이 왔다. 그때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그 긴 세월을 견딘 방법이었다. 그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이 날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흔들린 뒤에도 자신의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흔들리고 난 뒤에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결국 상처에 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긴 세월 끝에 알게 되었다. 그대들은 나보다 이른 시절에 알기를 바란다.